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잘 만들어진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 연휴 첫날 시작해서 오늘 아침 마지막 회까지 다 본 2018년작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입니다. 16부작으로 한국 드라마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터라 선뜻 내키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추천해 주어서 저렇게 추천하는 거라면 정말 볼만한가 보다 싶어 시작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워낙 장편이 많아 16부작은 시간만 있으면 어렵진 않거든요. 전에 중국 드라마 81부작까지를 보고 나니 이젠 이 정도쯤이야 싶더라고요. 그래도 장편 드라마는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다른 일을 못하고 시청을 하게 되니 시간이 좀 아까울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 또 타인을 통해 바라보는 내 인생 공부다 하면서 나의 아저씨는 먼저 본 사람들이 꼽은 수작이라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결과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내일도 휴일이니 마음의 여유로운 건지 앞서 보낸 이틀의 연휴에서 이미 몸이 충분히 충전된 덕분인지 혼자 조용히 새벽까지 드라마를 다 보고 또 감동과 여운이 남아 이 좋은 감동을 누군가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누가 썼는지 또 누가 기획했는지 또 OST와 그에 따른 기사들을 찾아봤네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박혜영이라는 작가로 대학을 졸업한 후 조그만 출판사를 다니다 IMF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변하는 시대에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SBS 방송 아카데미를 등록해 교육과정을 들었고요. 그 후 자연스럽게 방송 현장에 들어가 참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다고 많은 작품을 내놓은 유명 작가였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이라는 분은 미생이나 성균관 스캔들, 대왕 세종 등 좋은 작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글 잘 쓰는 분과 연출 경험이 많은 분이 또 따뜻한 인간애를 담아 만들어서인지 좋은 작품으로 탄생해서 우리 곁에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 제목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생작이었다는 것 보니 저는 정보가 너무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하는 말이 요즘엔 TV에도 좋은 프로가 너무 많아 잘 선택해서 보면 사실 책 읽을 때 눈 아프니 드라마 하나로 때론 다큐 하나로 지식도 지혜도 요리도 운동도 때론 마음 치유까지도 다 되는 세상이라고 늘 TV 프로를 예찬하곤 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들의 삼형제와 상처가 많아 거칠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저씨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된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극중 주인공 박동훈은 이선균이 보냈는데 40대 중반의 부장으로 묵묵히 일만 하는 야망이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여주인공인 이지아는 아이유가 맡았는데 20대 초반의 파견직 직원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겪은 다양한 상처로 많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와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나오지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녀가 함께 관계를 이끌어가는 내용이어서 그런 듯 싶지만 보고 나면 그런 것은 너무 앞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둡고 탁하기만 한 내 삶에 희망이 되어주는 말들을 주고 또 나의 어떠함에도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싶죠. 희망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삶은 그냥 절망, 수렁에서 사는 인생에서 그런 어른의 따스함을 느낀다면 그 누구도 감정의 일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꼭 사랑이라기보다 고마움, 미안함, 좋음 또 존경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나의 아저씨는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는 좋은 느낌의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도입 후 몇 회까지는 우울하고 또 우물하고 비참한 이 무거운 주제가 머리까지 아파오는 듯 불편하기만 했는데 회를 거듭하면서 외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그 드라마가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동스러웠죠. 한 사람 한 사람 캐릭터가 그에 맞게 배역을 잘 소화했고 또 우리 삶의 애환을 섬세하게 잘 그려내 주었습니다. 극중 박동훈이라는 인물로 나오는 이성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사의 모습이 그려졌고 그런 상사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직원들, 또 파견직 직원들을 대하는 우리네 직장에서의 분위기 등이 투영되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쉽다고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기 참 어려운 간과해버릴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음지에서 사는 삶을 환하고 바른 양지로 끌어내 햇살을 비추어준 회장님 역할의 신구 선생님의 사람 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배웠죠.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고립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들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관심과 배려,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우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선배가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또 좋은 어른으로 살면서 좋은 인연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많이 울어서 먹먹하지만 슬퍼서만은 아니고 감동의 눈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휴먼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OST도 역할이 컸죠. 머릿속에서 또 입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한동안은 어른과 보통의 하루, 그의 많은 OST를 통해 오랜 여운을, 감동을 오래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기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것은 좋거나 또 기뻐서 행복할 때 웃지만 우는 것은 꼭 슬픔만은 아니잖아요. 가슴 벅찬 감동이 많아 울게 되는 눈물.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합니다. 많은 혜택과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을 줄 때는 조금 쐬어주지 말고 환하게 비춰줘야 한다는 국중 회장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고립되어가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더 밝게 비추어져 한 영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멋지게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대사들 중 기억나는 거 몇 개 떠올려 봅니다. 극중 박동훈이 하는 말입니다. 경직된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 그것은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상처받은 아이들은 빨리 커버린다고. 그래서 더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인생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멘탈이란 말도 많이 하죠. 내력이 세면 어떠한 풍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어서 메모해 두었죠. 또 삼형제의 막내로 나오는 송새벽, 국중 박기훈이 이런 말도 합니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엄마가 애들을 버리고 가서 애들만 산다. 12살 먹은 큰놈이 웃으면서 어른들한테 돈을 꾸러 다니는 거를 보자마자 자기는 TV를 꺼버렸다고. 더는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면서. 그러나 극중 박기훈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것도 못 봐서 어떻게 영화를 만들겠냐며 그 다음날 다시 다 봤는데 보길 잘했다라고 합니다. 애들이 자기 나름의 힘을 갖고 있더라고. 자기만의 힘들을 키우고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다 자기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세상의 아이들도 힘들게 자기 치유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갖고 있고 헤쳐나갈 경험도 지혜도 많은 어른들이니 잘 이겨내고 버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의 몇 소절 적어 옮겨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여주인공 아이유 국중 이름 이지안이 나올 때마다 흘러나오는 손디아의 노래 어른의 소절입니다. 노래 제목을 어떻게 어른이라고 지었을까? 어른이라는 제목의 노래.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제가 느낀 것처럼 일리에를 보다 보면 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어둡게 시작하는 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라 하고 싶습니다. 울컥울컥 이지안의 슬픔에 동참해서 또 그런 삶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주고 지켜봐주고 힘이 되어주는 박동훈, 이선균의 절제된 감정에 몰입이 되어 많이 울게 됩니다. 내 삶에 감사하게 되어 울고 또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져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어른들이 좋아야 다음 세대, 세상도 좋아질 테니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주는 힘이 되어주는 좋은 어른이 되자고요. 극중 박동훈은 감정을 편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마구 퍼붓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고 정제해서 내보내죠. 그런 절제된 의사 표현이나 표정이 참 압권입니다. 목소리도 참 듣기 좋고 따스해 매력이 많은 배우라는 생각을 했네요. 실제로 박동훈이 이선균인지 이선균이 박동훈 같은 사람이라 캐스팅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연기라 그 배우가 왠지 그런 사람일 것만 같아 몰입해서 봤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이 시대 어른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따스한 시선으로 이끌어주고 지켜봐 줘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펙만을 보는 평가 기준을 다른 기준과 잣대로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스펙으로는 단 한 줄 쓸 수 없었던 지아는 동훈을 만나 상처를 치유받고 또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 이타심, 온정과 배려, 사랑과 연민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감정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이들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치유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각자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위로받고 감동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의 마음 치유에 영향을 많이 준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 제 회사 아웃룩, 저의 메일 서명란에는 늘 고정된 문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과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을 갖고 싶다라고 적어놨죠.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과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또 나에겐 세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열망, 지식에 대한 탐구, 인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입니다. 사랑에 대한 열망, 지식에 대한 탐구, 인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 언젠가 어디에선가 읽고 너무도 좋아 반해버린 문장입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에 글로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죠. 좋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 눈물이라고 합니다. 새 감동의 눈물 한번 흘려보고 싶다면 2018년 TVN 드라마, 휴먼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